안녕하세요. 도박중독자와 살아가기입니다. 오늘은 의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오늘이 할게요. 5탄인가요? 5탄이죠. 5탄인 것 같아요, 벌써. 오. 여기 지금 우리 또 좋은 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짧은 저희 그 모임 글을 읽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의심, 그것은 내 시스템의 독약입니다. 계속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은 나의 평온함, 내 사랑의 능력에 대한 교훈, 사랑을 통한 성장을 먹어치웁니다. 제가 가진 의심을 제거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선물과 나를 위한 당신의 의지를 무효화할 뿐입니다. 제가 의심의 그늘을 떠나 희망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 이게 경험담이에요. 같은 이제 도박중독자의 가족이 이런 의심에 대해서 글을 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 먼저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똥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네, 위온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백조입니다. 의심. 의심에서 많이 살았었죠. 지금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불쑥불쑥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의심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걸 의심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아무 뭐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거짓말일 거야. 이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잖아요. 시나리오를 막 쓰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 그러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하고 다시 나의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면 예전에는 그 이제 그만을 못해서 그죠. 들어오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당장 내일 죽어요. 너무 파괴적으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좀 옛날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데 다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게 제 소망이죠. 절대로 옛날처럼 가지 말고 뭐 조금 의심이 있으면 그거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 확인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나는 또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데도 그 행동을 나는 좀 그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진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니 실토해라 이런 식의 대화도 아니니 뭔가 약간 그 교묘한 방법. 근데 상대방은 너무나 잘 알죠. 뭔가를 또 의심하고 저렇게 나를 건드는구나 알았을 텐데 나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렇게 해라. 근데 지나고 보니 맞았을 때도 있었지만 아니었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동백꽃 필 무렵에서 그 동백꽃 그 영화의 TV에서 네. 그 강하늘이가 뭔가 할 때 눈빛이 바뀌잖아요. 네. 저도 그 눈빛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치조하는. 뭔가 내가 뭘 하려면 그 눈빛이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아는 거야. 얘기 좀 해 이러면. 눈빛이 벌써 뭐 하고 있으니까 저 그거 보고 그 생각 들었어요. 의심이 일상생활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은 의심을 낳는 것이고 또 의심에서 긍정을 돌리면 그 긍정에 관심을 가지면 의심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의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삶 속에서 긍정의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내가 의심을 안 하지. 의심할 거리를 주잖아. 근데, 맞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거 같아. 의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려고 믿으려는 의지. 그리고 좀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고, 좀 해보는 의지가 좀, 그것도 훈련도 필요했던 것 같고, 많은 부분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또 의심이 이제 나만의 의심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나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또 진실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의심으로 돌려버리고 싶고. 네? 네 생각이다. 제가 사실 조정한 거 이게 남편 다 알아서 얘기를 하면 그건 의심이야. 진실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 그런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사실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내가 하는 거는 저쪽에다가 난 진실이라 그러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의심이라고 하고 제가 좀 교묘하게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재발하고 나서 제가 밖에 하루 종일 나갔다 와서도 그 집에 있을 때 그 행동이 있었을 텐데 내가 집에 있을 때의 아들의 행동을 굉장히 그
못마땅해서 마음속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저 때 또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또 화장실 가서 뭐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저 없을 때도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테고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도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맞아. 제가 집에 있을 때 가 있으면 화장실 가서 뭐 하지? 이런 마음이 의심이 들고 계속.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어느 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루 종일 나갔다 왔는데 쟤는 내가 나갔을 때도 화장실에 갔을 거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집 방에 있을 때 혼자 있는데 그때도 얼마든지 하려면 하는 건데 왜 화장실 갔을 때 오래 가서 있지? 어느 날은 왜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맞아 그런 말. 자기는 뭐 끝까지 다 시원하게 봐야지 좋다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가족병이라는 게 참 이것도 무서운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의심이라는 거는 또 의심을 낳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냥 뭉개려고 해요. 내가 그때 의심해서 미안해 라든지 내가 그런 거 갖고 의심을 했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주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뭉개버리고 맞아. 저쪽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는 왜 뭉개는 거야. 도대체 왜 말 안 해. 그러니까 그대가 그렇게 의심을 하지. 공평하지 못한데 난 너무 공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 거 사실 처음에 그거 노력하려고 해보는데 처음 할 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의심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이런 의심이 들어. 당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떤 상황인지? 그거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해놓고 보니 아니었잖아요, 상황이. 그럼 그거에 대한 마무리가 내 사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미안해서 이게 너무 어색하고 뭐 그럼 다행이야 됐어 이러고 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걸 잘못 생각했네. 저는 그걸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미안해 100번을 해도 너무 가벼운 거야. 뭔가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갖고 맨날 진심으로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사과를 그렇게 하고 나는 뭘 한마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둘 관계 그렇게 좀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말에 인색하고 저 사람은 너무 사과를 너무 엎드려 청하듯이 하니까 그게 진심으로 또 안 느껴지고. 나는 그 의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다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하면 또 불안이 쌓여서 생활 자체가 의심에 또 이렇게 구속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생각을 좀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제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네가 그거 치운 거 아니야? 네가 그거 깬 거 아니야? 막 이랬을 때 맞는 것도 있었고 사실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명쾌하게 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건 너무 억울했고 어떤 거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때 그 짜릿함. 그러니까 이런 때 갖고 있는 의심에서 좀 이렇게 내 엄마도 유추해보고 그럼 나도 비슷하게 그걸 또 할 것 같은 거죠. 진실인데 나도 모르게 뭉개고 진실이 아닌데도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아마 내 속에 너무 많이 이렇게 뭉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과 안 했고 나도 또 내가 그 진실이 아니고 뭉개졌을 때 나도 그냥 내가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그러고 이거 지나갔다 막 이렇게 해서 참 어디서부터 나를 정리해야 될지 이 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내가 남편을 취조하거나 난리를 칠 때는 똑바로 말해라. 저 그런 부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남들을 특히 남편을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속은 부분도 있죠. 우리 남편도 나한테. 근데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내가 상대방을 보는 눈빛, 특히 내 가족들한테 그게 이게 슬퍼진 거, 이게 자기 그 안에 갇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니까 내 안경이 그 사람도 할 거야 라고 보니까 이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로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러면서 거짓말일 거라고 끊임없이 남만 의심하고 막 이런 부분이. 제가 의심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같이. 네, 거짓말하고 연결이 돼요. 의심도 거짓말하고 같이 얘기해 좀. 거짓말일 거야. 사실 이거잖아요. 거짓말일 거야. 근데 그게 의심이야.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막까지 했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죠. 저도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 의심이 내가 의심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의심했을 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의심받고 생활했을 때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심만 했었지 자기가 의심 받을 거에 대한 생각 없이 행동한 그 행동들이 서로의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게 지금 아들이에요. 네, 그렇죠. 주위 사람. 아들이죠. 아드님한테 의심받은 상황이 혹시 한 가지 그렇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자칫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생각나는데 마음에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있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의심했을 때 제가 우리 남편이 이제 단도박을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제가 관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돈을 의심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그럴 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묘하더라고요. 맨날 요즘 의심을 내가 하다가 해주고. 이렇게 받아보고 뭔가 이렇게 취조하는 식으로 뭐 명세표 좀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치사하지 않아요? 막 치사하고 정이 뚝뚝 떨어지고 또 정말 앞주구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 이 사람도 내가 그랬을 때 정말 가족으로서 이런 사랑이나 따뜻함 이런 것보다는 정말 치사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치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그런 적이 근데 많아요. 밖으로 돌 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를 무조건 수용해주는 사람, 그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의심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나하고 있고 싶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딴 데 가서는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막 이래갖고 집에 가서는 왜 이래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한 걸 누군가 믿어줬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 같아요. 저는 내가 쉽게 믿어주지 않을 거 같게 난 쉬운 사람이 아니야 막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쉬운 착각도 사람이에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영특함이나 똑똑함이 속는 바보가 아니잖아. 근데 제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처럼 제가 많은 과정에서 이건 뭐 악의적이라는 게 아니라 제 부모님한테 많이 속고 살았던 것 같아. 우리 부모님 특히 엄마와 관계에서 뭐 이렇게 뭐 100원 줬는데 뭐 100원을 떼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 큰 사건들이 아니라 그 어린애가 감당하기에. 제 나중에 제 어린 시절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움츠리게 하고 특히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의심하게 하고 상처받지 않을 거야 해서 나는 쉽게 어렸을 보이지 때 않아요. 기억은 어떠냐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막 집안을 다 잡고 있었는데 누가 오셨어. 너무 선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난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지. 그분 가고 나니까 이 탕이 다시 벌어지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후로 그 두 얼굴을 안 한다고 해갖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나는 정말 편한 얼굴을 해야 된대도 나 하나면 하나 얼굴 끝까지 보여주는. 저는 이런 거요. 지금 저는 우리 엄마 나를 위해 살았고 너를 너무 사랑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필요할 때 안 와. 옆에 없어. 그냥 그 돈을 쥐어주고 가서 네가 해결해? 아니면은 뭐 엄마 바쁘니까 이해할 수 있지? 나는 그때는 이제 알았다고 그랬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지. 엄마는 널 믿어. 막 이렇게 그냥. 근데 진짜 내가 필요했을 때는 내가 스스로 해야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사무치게 좀 아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그게 반복되는 게 싫어서 오히려 그것까지 가지 않게 그 전에서 이렇게 관계를 아주 딱딱하게 만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믿어야 할 때 믿지 않고 의심했던 것들이 다시 나에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예전에 유학 갔을 때도 아들을 믿고 돈을 보내줬었는데 그 보낸 돈을 내가 생각한 대로 의심한 대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한 적이 있었어. 어떻게 그래서 마음이 편해? 그게 내가 생각한 의심들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을 때 어떤 그렇죠. 그 그렇지. 선생님의 생각이 맞았다는 그렇죠. 안도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와야겠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할 때 네가 그거 근데 짚고 넘어갔어요? 네? 아니, 안 짚고 넘어갔어. 그리고 그냥 그거 당시에 아마 용기도 없었고, 내가 또 나 자신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들한테 것들을, 얘기할 용기가 없어. 그때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왜 용기가 없었을까? 근데 그 상황은 또 뭔가 더 크게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지내는데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미안함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을 어린 나이에 아들에게 믿고 행했다는 그런 미안함, 또 부모로서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런 미안함,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서 얘기 못했던 거. 그럼 근데 그건 네요. 그러면 일관성하고 연결이 돼요. 의심. 의심, 우리가 모든 걸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 다 속아요. 또. 아니, 어떤 거는 이거잖아. 진짜로? 지금도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해야 돼, 당연히. 근데 그 얘기를 안 해. 어떤 때는 안 해도 되는데 막 해. 네, 그니까요. 내 성질이 났거든. 그때도 얘기 안 할 때 또 성질이 안 났어. 뭔가 지금 아드님이 친절하게 한 거야. 일관성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거는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선택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성질이 났는데도 너무 내 앞에서 기는 거야. 그러면 믿어주지. 내가 뭐 순간. 너는 해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진짜 의심의 일관성의 거짓말이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야. 저 그 부분 정말 이렇게 널 사랑해, 너밖에 없어, 나 당신 없으면 어디 가서 사니 할 때 그 말은 또 너무 믿어 막. 맞아, 그렇지.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러고서 아주 작은 것들은 다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게 의심이 자기가 구분하지 못하게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또 안 할 때 해야 하는 그런 그 대화 속에서 상당히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장막이 생겨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돈이 50만 원이 이제 문제가 돼. 근데 이 50만 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의심이 커지고 50만 원이 없어야 되는데 들고 왔어. 나를 줬어. 옷 사입으래. 그러면 이게 의심이 안 가는 거야. 맞아. 근데 저 초창기에도 이거 많았었어. 뭔가 돈을 50만 원을 갖고 와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50만 원 생길 데가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좋게 해석하는 거야. 또 어떤 뭐 하나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그 돈을 날 주는데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돈이 50만 원이 없어졌어. 그럴 땐 내가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사람이 생각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일관성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진짜 뭐 6살짜리한테 얘기해도 맞는 말을 저는 그거 좀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돈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부분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비내를 돈이 비내하면 남편? 이렇게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공식처럼. 돈이 비내? 남편이?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의심을 제거하자 해서 할 때 이제 시선을 낮쪽으로, 돈이 비내? 내가 어디 딴 데 썼나? 어디에 뒀나? 그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면은,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다 뒀더나? 어디에 쓴 거 잊고 있었더나? 이렇게 돼요. 근데 예전엔 그게 안 돼. 돈이 비내 남편이니까 이 사이에 텀이 없으니까 바로 남편한테 가서. 눈빛이나 아니면 전화해서 난리를 치거나. 그래서 가정원 이미 또 싸움이 한바탕 일어나고. 난 가볍게 저금 통장이 가벼워졌어. 내가 뭐 하려면 저금 통장이 가벼워. 느낌이 가벼워. 가벼워져도 이걸 빼갔나 이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고 작고 차이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의심이 유치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실토를 할 때가 있어요. 엄마 거기서 내가 500원짜리 뭐 10개 빼갔어요. 그러면 그건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처럼해서 그 남편을 의심했다는 그 자체도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네가 가져갔어. 그러면 그냥 뭉개는 거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남편을 그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남편은 그런 사람? 어. 이런 생각 속에서 그냥 저금통에서 돈 빼가는 사람? 모았다가 돈도 못 모으는 사람? 막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건 그때도 우리 아들 붙잡아놓고, 야, 난 니네 아빠가 가져간 줄 알았어. 이런 말 안 할, 그런 헛소리는 안 한 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애가 눈빛으로 읽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말은 그래도 아빠는 권위는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조심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들키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그 돈을 가져갔을 때 분명히 그 1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돈을 안 가져갔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프로테지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서 그것을 믿어주고 자꾸 얘기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 의심 프로테지가 넘어가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하지 않고 계속 의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을 쌓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믿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의심의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거지 않을까. 근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의심의 그늘을 떠나 희망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의심의 그늘을 떠나야 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근데 희망도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객길 떠나. 또 그런 거는 또 근거 없는 희망. 네. 왜냐면 근거 없는 희망이 넌 잘 될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건 잘 희망은 되냐고. 아니죠. 진짜 그거는 희망이 아니라 그거는요, 사람을, 왜냐면 어떤 거냐면, 너는 잘 될 거야. 뭘 초석을 까는 게 있어야 잘 되지. 뼈도 아니고, 곡식도 뭘 씨를 뿌려야 나중에 거두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둘 생각만 한다. 넌 잘 될 거야. 막 이런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저는 나쁘다고. 근데 뭘 하면서 잘 될 거야. 뭘 나는. 하면서 네. 뭘 하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한다든지 뭘 하면서 잘 될 거야지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잘 될 거야. 이거는 사람을 더 바보 만드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도 하나의 모르겠냐고. 유행이잖아. 도박의 모르겠냐고. 도박의 유행이잖아. 그냥 잘 되는 거로. 근데 그러면은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어느 날 잘 될 거야. 어느 날